그로부터 정확히 6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흐른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은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공항 내의 수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이 이례적인 풍경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입국장 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내 굳게 닫혀 있던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한 여자가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과거에 가련하고 나약했던 윤서아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차가운 권력자 스텔라 윤이 그 자리에 오만하게 서 있었다. 1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금융 가문,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상속녀가 되어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은 것이다. 그녀의 곁에는 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과 이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천재 아들 레오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화려한 명품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내린 스텔라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는 지독히 차가운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 나라의 공기는 유독 탁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레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한국어로 물었다. 스텔라는 아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지만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이 싸늘하고 무자비했다. 당연하지. 이곳은 부패한 인간들이 썩어가는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으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엄마가 이 더러운 곳을 완벽하게 청소해 줄 테니까. 그녀의 시선은 공항 유리창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잿빛 서울다 도심의 높은 빌딩, 숲을 매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구출해 준 것은 천운처럼 나타난 외조부이자 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거물 억만장자 회장이었다. 버려진 핏줄이었던 서아를 기적적으로 찾아낸 회장은 그녀에게 막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을 기꺼이 부여했다. 피나는 노력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나약한 과거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업가 스텔라 윤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금융 제국의 막강한 후계자로서 오직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만을 가슴에 품고 이 지옥 같은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도열해 있던 검은 정장의 수행비서가 재빠르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의 두꺼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환영합니다. 스텔라 본부장님. 지시하신 모든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정중한 보고에 스텔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함께 넓은 뒷좌석에 여유로운 태도로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차량이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공항을 빠져나가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의 풍경들이 그녀의 눈앞에 무심히 펼쳐졌다. 6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뼈아픈 기억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태블릿 켠 비서가 곧바로 현재 태양그룹의 재무 상태와 강민재의 최근 동향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현재 태양그룹은 겉으로는 무척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무리한 신규 스마트 시티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민재 사장은 이번 주말에 열리는 부부의 결혼기념일 파티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를 발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유라 역시 그 파티를 이용해 자신의 고상한 사교계 지위를 과시하려 혈안이 되어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비서의 냉철한 분석을 듣는 스텔라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어렸다. 기가 막히게 완벽한 타이밍이네. 그들이 가장 행복하고 찬란하다고 믿는 그 정점의 순간에 내가 친히 참석해서 축하를 건네줘야겠어. 스텔라는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차가운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을 툭툭 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피를 토하듯 억울하게 내쫓겼던 자신과 달리 그들은 남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역겨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자극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고 오직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파멸시킬지에 대한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였다. 초대장 없이 등장하는 손님이라니. 그들의 놀란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영특한 레오는 어머니의 서늘한 기운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꼭 쥐며 든든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를 괴롭혔던 나쁜 벌레들은 제가 전부 다 짓밟아 버릴 테니 어머니는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그 꼴을 즐기시기만 하세요.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한 말이었지만 스텔라는 오히려 그 말에서 깊은 위로와 든든함을 느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으며 과거의 빚을 천배만 배로 갚아주겠다는 독한 결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사냥감들은 자신이 도간에 든 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은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소유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전용 비밀 통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조용히 들어섰다. 완벽한 철통 보안 속에 도착한 스텔라는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꼿꼿한 자세로 홀로 섰다.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불빛의 서울 야경은 마치 그녀가 지배해야 할 거대한 전장처럼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반짝이고 있었다. 6년 전에는 저 수많은 불빛 중 자신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하나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 도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신이었다. 비서실장 내일 아침까지 태양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 명단과 취약점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도 스텔라의 낮고 단호한 지시에 비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대답하며 빠르게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와인을 한 잔 천천히 따라 마시며 붉은 액체 너머로 일렁이는 강민재와 한유라의 파멸을 선명하게 상상했다. 내일 밤 그들의 추악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숨통을 조일 생각이었다. 드레스룸의 한가운데에는 내일 파티를 위해 특별히 공수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와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어두운 색상의 드레스는 마치 그녀가 그들의 화려한 파티에 선사할 죽음과 파멸의 불길한 그림자를 완벽하게 상징하는 듯 보였다. 스텔라는 차가운 손끝으로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을 천천히 음미하며 6년 전 흰색 원피스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영원히 지워버렸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으며 그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 문득 과거의 자신을 벌레 보듯 짓밟았던 악독한 시어머니의 교만한 목소리가 불쾌한 이명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다. 너같이 천박한 년은 우리 강씨 가문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어. 유라가 가진 고귀한 혈통과 교양을 반이라도 닮아보란 말이다. 당시에
그 끔찍한 폭언에 숨죽여 울며 자책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그 고귀함이란 그저 썩어빠진 돈과 권력으로 포장된 허영심에 불과했다. 스텔라는 거울 속 자신의 차갑고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하며 내일 그 늙고 교만한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경악으로 물들지 상상하며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생각을 멈춘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레오가 새근거리며 잠들어 있는 넓고 포근한 침실로 들어가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악착같이 키워낸 내 아이는 강민재의 핏줄이지만 그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빛나는 보석이었다.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스텔라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 따뜻했지만 방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에 태양그룹이라는 더러운 오점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무장시켰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태양그룹의 화려한 본가에서는 다가올 파티 준비로 밤늦게까지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강민재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재에서 연거푸 담배를 피우며 자금 융통을 위한 비밀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넘기고 또 넘기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과 부를 거머쥔 거만한 사업가였지만 실상은 막대한 자금 지원 없이는 당장 다음 달 부도를 막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는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금융의 올가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내일 파티에서 만날 신임 본부장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다. 반면 한유라는 남편의 그런 타들어가는 속사정은 전혀 모른 채 넓은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명품 드레스들을 늘어놓고 교만하게 거울을 비춰보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서아를 매몰차게 짓밟고 차지한 안주인이라는 탐욕스러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악독한 여자였다. 내일 파티에서 그 콧대 높은 사교계년들에게 내가 완벽한 태양그룹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겠어. 유라는 붉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완벽한 가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다시 스텔라의 펜트하우스 거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6년 전 그 지옥 같던 눈보라치던 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추위에 떨며 문 밖으로 내쫓기던 가엾은 윤서아가 아니라 폭풍우 자체를 지휘하고 벼락을 내리꽂을 수 있는 강력한 지배자 스텔라 윤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로 펼쳐진 태양그룹의 핵심 주주 명부와 차명 계좌 내역서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으며 강민재의 목을 조를 치밀한 순서를 정리했다. 철저한 분석과 막대한 자본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견고한 기업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6년간 뼈저리게 터득해왔다. 그때 정적을 깨고 스텔라의 암호화된 전용 휴대전화가 짧고 묵직한 진동음을 내며 울렸고 발신자 표시에는 그룹의 최고 회장이자 그녀의 외조부 이름이 떠올랐다. 서아, 아니 스텔라야. 한국의 공기는 내 복수를 향한 갈증을 채워줄 만큼 충분히 서늘하고 매섭더냐. 위험 넘치는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녀는 공손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들이 쌓아 올린 추악한 모래성을 내일 밤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려 제 발 아래 지식이고 오겠습니다. 이름에 결코 먹칠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핏줄인 네가 그깟 잡동사니 같은 놈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내 피가 아직도 거꾸로 솟는다. 자비를 베풀지 마라.
그들이 흘리는 썩은 피눈물로 네가 겪었던 그 깊고 어두운 고통의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당당하게 일어서거라. 외조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묵직한 격려는 스텔라의 심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일말의 망설임조차 완벽하게 소각시켜버렸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복수심과 막강한 권력의 감각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강렬하게 실감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서울의 짙은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복수를 향한 시계침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냉혹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내일 밤 화려한 조명과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에는 스텔라 윤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강민재는 자신의 파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찾아올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무지한 안도감 속에서 내일의 파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단죄이자 새로운 정의의 처절한 서막이었다. 스텔라는 금고를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낡고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차가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것은 6년 전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 강민재가 그녀의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던졌던 모멸감의 상징이자 피 묻은 이혼 합의서였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그녀가 맨발로 쫓겨나며 흘렸던 핏자국이 아직도 검붓게 말라붙어 있어 그날의 끔찍했던 고통을 생생하게 증명하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민재, 내가 나에게 던졌던 이 종이장 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박살내는 기폭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그리고 그 이혼 서류 바로 아래에는 한유라가 조작해서 들이밀었던 가짜 초음파 사진과 병원 진단서 복사본이 나란히 놓여 서아의 분노를 자극했다.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를 잃었다며 가짜 눈물을 쥐어짜던 그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연기와 그의 속아 넘어가 자신을 내동댕이 쳤던 어리석은 강민재의 모습이 선명했다. 스텔라는 라이터를 켜서 흔들리는 불꽃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그 거짓된 진단서에 불을 붙여 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저 복수의 아주 작은 첫 단추일 뿐,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완벽한 소멸이었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며 서울의 잿빛 하늘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스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려한 거실의 불을 모두 일제히 꺼버렸다. 이제 태양그룹이라는 보잘것없는 이름은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빛을 잃고 처참하게 사라질 운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레오의 방문을 굳게 닫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복수의 갑옷이 되어줄 검은 실크 드레스를 매만지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된 스텔라 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핏빛 사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서울 도심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과 값비싼 샴페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그룹의 강민재 사장과 그의 아내 한유라의 성대한 결혼기념일 파티는 겉으로는 완벽하고 화려한 상류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언론인들이 초대되어 그들의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는 이 자리는 사실 위태로운 태양그룹의 건재함을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한 필사적인 연극, 무대나 다름없었다. 강민재는 불안한 속내를 감추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고 한유라는 수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며 우아한 사교계의 여왕 행세를 하고 있었다. 파티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가 등장했다. 검은색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서늘한 눈빛을 빛내는 스텔라 윤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룹 아시아 지역 총괄 본부장이자 비밀에 쌓여 있던 거물급 등장의 장내는 묘한 긴장감과 엄청난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뒤에는 철통 같은 경호를 자랑하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그녀의 절대적인 권력과 좁힐 수 없는 지위의 격차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재는 유리잔을 든 손을 가볍게 떨며 본부장의 비현실적인 미모와 기품에 압도되어 잠시 호흡을 잊은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잔인하게 버렸던 전처 윤서아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오만하고 차가운 카리스마는 그 가련했던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불안감과 묘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거대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에 서둘러 그녀를 향해 정중한 발걸음을 옮겼다. 한유라 역시 질투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의 뒤를 따르며 자신의 우아한 자태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었다. 환영합니다. 스텔라 본부장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부부의 파티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강민재는 최대한 부드럽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스텔라는 그의 가식적인 인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 뿐이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강민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6년 전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던 모습이 겹쳐 보였지만 그는 애써 불길한 상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며 다시 한번 입가에 억지 미소를 끌어올렸다. 곁에선 한유라는 남편이 무안해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특유의 콧대 높은 미소를 지으며 사교계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 나섰다.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제 드레스가 파티의 주인공다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부장님의 자태 앞에서는 조금 부끄러워지려고 하네요. 유라는 칭찬을 가장한 교묘한 기싸움을 시도했지만 스텔라의 시선은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를 벌레 보듯 훑고 지나갈 뿐이었다. 스텔라는 잔을 입술에 살짝 대었다가 떼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글쎄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텅 빈 모조품은 결국 싼 티가 나기 마련이죠. 진짜 보석은 억지로 빛을 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법이니까요. 스텔라의 예리한 독설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한유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모욕감에 파르르 떨렸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유지해야만 했다. 강민재는 당황한 기색을 해서 감추며 아내를 가볍게 뒤로 물리치고 서둘러 대화의 화제를 비즈니스 쪽으로 다급하게 돌리기 위해 목청을 가다듬었다. 본부장님, 저희 태양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신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막강한 자본력이 더해진다면 아시아 시장을 완벽하게 제패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민재의 필사적인 프로포즈를 듣는 스텔라의 붉은 입술 끝이 미세하게 올라가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상대를 완전히 농락하는 포식자의 잔인한 유희가 스쳤다. 당신의 그 헛된 자신감 하나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으로 가상하군요. 강 사장님.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거나 썩은 동아줄을 잡는 어리석은 투자에는 결단코 단일 달러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스텔라의 차가운 거절에 강민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파티장 한 구석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태양그룹의 핵심 임원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위기감이 감돌며 무거운 한숨이 터져나왔다. 오해하지 마시죠, 강 사장님. 태양그룹의 가치가 완전히 제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심각한 부채의 늪과 경영의 치명적인 허점들이 내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일 뿐이죠. 스텔라는 당황한 강민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마치 선심을 베풀듯 나지막하고 치명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밤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느냐에 따라 나의 냉혹한 투자 결정이 조금은 관대하게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의 몫이니까요. 한 가닥의 동아줄을 잡은 듯한 착각에 빠진 강민재의 눈동자에 광기 어린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고 그는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6년 전 아내를 눈밭으로 내쫓았던 그 오만하고 잔인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구두코 앞에 무릎을 꿇기라도 할 듯 비굴한 태도로 일관했다. 당연합니다, 본부장님.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기꺼이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 파티를 마음껏 즐기시고 태양그룹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유라는 남편이 알 수 없는 여자 앞에서 굽신거리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고급 샴페인 잔을 부서져라 꽉 쥐었다. 자신이 안주인으로 돋보여야 할 완벽한 파티가 저 오만하고 불쾌한 여자의 등장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에 그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사교계 부인들이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에 시달리며 스텔라를 향한 저기를 숨기지 못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그녀의 우아한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속이 빈 강정, 같은 자신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유라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으며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스텔라는 강민재 부부의 반응을 즐기며 파티장 중앙으로 여유롭게 걸어갔고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벌떼처럼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그녀는 유창하고 우아한 화술로 좌중을 완벽하게 압도하며 태양그룹이 자랑하던 인맥들을 단숨에 영향력 아래로 포섭하는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다. 그녀가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 경제의 거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강민재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극도의 소외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에서 열린 파티의 진짜 주인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이 기괴하고 굴욕적인 상황은 강민재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었다. 잠시 후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파티장에 울려 퍼지자 강민재는 아내 유라와의 형식적인 춤을 위해 무대 중앙으로 마지못해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춤은 예전처럼 화려하거나 조화롭지 않았고 강민재의 시선은 계속해서 파티장 한 구석에서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 스텔라에게로 불안하게 향했다. 당신 지금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천박하고 오만한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요. 유라가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신경질을 부리자 강민재는 그녀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싸늘하게 경고했다. 입 닥쳐 한유라. 저 여자의 손끝 하나에 태양그룹의 목숨이 달렸단 말이야. 쓸데없는 질투심으로 내 사업을 망칠 생각이라면 당장 파티장에서 사라져. 강민재의 폭언에 유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과거의 서아를 몰아내고 차지했던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가볍고 얄팍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균열은 스텔라가 파놓은 교묘한 함정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은 이미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며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춤을 추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 마리오네트 인형 같았다. 춤이 끝나고 스텔라가 머무는 테이블 주변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부와 찬사를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루하다는 듯 가볍게 하품을 흉내내며 시계를 확인했고, 이 얄팍하고 역겨운 인간들의 가식적인 연극을 더 이상 지켜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비서실장, 이제 슬슬 쥐새끼들에게 달콤한 독이 든 미끼를 던져줄 시간이 된 것 같군. 강 사장이 완전히 미쳐버릴 만큼 아주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조건으로 말이야. 스텔라의 은밀하고도 서늘한 지시에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은 즉각 고개를 숙이며 강민재가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비서실장은 강민재에게 다가가 정중한 태도로 본부장이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전했고, 강민재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희색이 만면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아내 유라를 홀로 버려둔 채 서둘러 비서실장을 따라 파티장 한편에 마련된 최고급 프라이빗룸으로 허겁지겁 발걸음을 재촉했다. 화려한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서둘러 파티장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6년 전에 그 찬란했던 승자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굴욕감과 서서히 옥죄어오는 알 수 없는 공포뿐이었다. 프라이빗 룸의 두꺼운 문이 닫히고 강민재는 긴장된 표정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앉아있는 스텔라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스텔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강민재의 앞으로 가볍게 밀어주며 속을 알 수 없는 묘하고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강 사장님의 그 눈물겨운 열정에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태양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담긴 예비 투자 의향서가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서류를 눈앞에 둔 강민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어 내용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은 태양그룹의 숨통을 트여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하게 만들어줄 마법의 숫자처럼 보였다. 본부장님이 엄청난 결정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양그룹은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최고의 성과를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강민재는 감격에 겨워 허리를 깊이 굽히며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그 서류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을 발견할 만큼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스텔라는 거미줄에 걸려든 불쌍한 먹잇감을 바라보는 거미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눈동자로 강민재의 그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환희를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사장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우리 측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동의하셔야만 이 거래가 완벽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텔라의 싸늘하고 단호한 요구 조건에 강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당장의 파산을 막고 화려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눈먼 탐욕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그는 악마와 영혼을 건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치명적인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다. 물론입니다, 본부장님. 같은 거대한 글로벌 파트너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법무팀을 통해
모든 완벽한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재의 확약에 스텔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났고, 강민재 역시 서둘러 일어나 문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굽신거리는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 6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내를 매몰차게 버렸던 오만방자한 남자의 알량한 자존심은 거대한 돈의 권력 앞에서 이토록 쉽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스텔라는 속으로 통쾌한 조소를 터뜨리며 그 쓰레기 같은 남자의 구역질 나는 얼굴을 뒤로 한 채 프라이빗룸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온 스텔라는 이 지루하고 역겨운 축제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에 수행비서의 호의를 받으며 조용히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아쉬운 시선으로 그녀의 완벽하고 화려한 뒷모습을 쫓았고, 강민재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안도감에 취해 주변의 임원들에게 과장된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축배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 태양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칼날은 이미 그의 목줄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강민재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졌고, 스텔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 이 잔혹한 사냥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차에 올라탄 스텔라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화려한 호텔의 불빛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하며 굳게 다물었던 붉은 입술을 천천히 열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아침 장이 열리는 즉시 계획대로 태양그룹의 핵심 협력사들을 무자비하게 흔들어버려. 그들이 자랑하는 견고한 모래성이 자금 압박으로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겠어. 강민재가 그깟 종이 조각 하나에 희망을 품고 발버둥 치는 동안 그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부숴버려라. 그녀의 명령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했으며, 태양그룹을 향한 자비 없는 피해 숙청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비서는 스텔라의 냉혹한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고개를 숙이며 철저한 복수의 실행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짐하고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6년 전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며 버려졌던 가엾은 여자의 슬픔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단련되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위험한 검으로 재련되었다. 이제 강민재와 한유라는 그들이 지은 죄악의 무게만큼, 아니 그 수천 배에 달하는 참혹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었다. 스텔라의 뇌리에는 6년 전 피 흘리며 쓰러졌던 자신의 모습과 오늘 밤 굽신거리던 강민재의 비굴한 얼굴이 교차하며 강렬한 쾌감을 선사했다. 호텔로 돌아온 스텔라는 거실에 넓은 소파에 지친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창밖에 흔들리는 밤 풍경을 응시하고 쌉싸름한 샴페인을 천천히 한 모금 삼켰다. 오늘 밤 그녀가 던진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만주를 강민재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탐욕스럽게 집어삼켰고, 이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독기운에 서서히 말라 죽어갈 일만 남았다. 이것은 그들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리는 시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희망을 주었다가 가장 잔인하게 앗아가는 고통스럽고 완벽한 영혼의 파괴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부터 시작될 태양그룹의 본격적인 몰락과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다. 곤히 잠든 아들 레오의 숨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지만, 스텔라의 심장은 여전히 복수의 열기로 서늘하게 불타오르며 거칠게 고동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의 찬란한 성공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을 강민재와 수치심에 떨고 있을 한유라를 생각하니 지난 6년간의 뼈저린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남은 분노를 모두 쏟아부어
그들의 썩어빠진 세계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완성해야만 했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태양그룹에 경고했던 하늘에는 결코 거치지 않을 거대하고 검은 먹구름이 잔혹한 심판을 예고하며 드리울 것이다. 깊은 어둠이 깔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조용히 내려다보던 스텔라는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을 향해 이제는 편안하게 쉬어도 좋다는 무언의 위로를 가만히 건네주었다. 짓밟히고 찢겨나갔던 상처들은 흉터로 남아 결코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는 이제 그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 무기이자 무엇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그녀 역시 자신을 해치려는 그 어떤 불순한 존재들에게도 털끝만한 자비나 용서를 허락하지 않을 잔혹한 포식자로 군림할 것이다. 거대한 자본주의의 정글 속에서 가장 정점에 선 포식자의 우아하고도 무자비한 날갯짓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서서히 밝아오는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그녀는 태양그룹의 멸망을 알리는 교향곡의 첫 악장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차가운 이성으로 조용히 자축했다. 내일부터 벌어질 피 튀기는 금융시장의 아수라장 속에서 강민재는 살을 애는 듯한 고통과 함께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자의 깊은 절망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서가 남겨둔 서류 뭉치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잔혹하게 일그러지는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도 달콤한 복수의 맹세를 다시 한번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피로 물드니 잔혹한 게임에서 승자는 오직 스텔라 윤단 한 명뿐이며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힌 패배자로서 지옥의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거대한 금융제국 무자비하고도 치밀한 공격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스텔라의 냉혹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던 막강한 자본들이 일제히 태양그룹의 핵심 협력사들을 향해 무자비한 융단 폭격을 무섭게 퍼붓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양그룹과 계열사들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견고하게만 보였던 태양그룹의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무력하게 허물어지며 비참한 파멸의 서막을 온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거대한 서울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 스텔라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태양그룹의 붉은 그래프를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최고급 와인잔을 한 손에 들고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입가에는 포식자 특유의 잔인하고 통쾌한 미소가 짙게 번져 있었다. 6년 전 자신이 흘렸던 뼈아픈 피눈물이 이제 강민재와 한유라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핏빛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중이었다. 비서실장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각국 금융기관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며 스텔라의 완벽한 복수극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렸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의 사장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고 강민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을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다. 사방에서 걸려오는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 전화와 핵심 부품 공급사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기에 충분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고 찬란한 비상을 꿈꿨던 그의 헛된 망상은 하룻밤 사이에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숨을 헐떡이며 전화기를 집어던진 그는 창백해진 비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당장 알아내라며 짐승처럼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 겁에 질린 비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늘 아침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투자 철회 서류와 함께 막대한 위약금 청구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어젯밤 강민재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명했던 예비투자 의향서에는 주가 하락 시 즉각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스텔라는 그 조항을 발동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태양그룹의 주가를 고의로 박살냈고, 이제 강민재는 꼼짝없이 회사의 경영권마저 빼앗길 끔찍한 위기에 처했다. 강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그 악랄한 함정에 완전히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본부장님과 당장 연결해.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엎드려 빌어서라도 이 미친 상황을 멈춰야 한단 말이야. 강민재는 핏대가 선 목소리로 절규하며 비서를 다그쳤지만 측은 이미 철저하게 모든 외부 연락망을 차단한 상태였고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다. 6년 전 아내의 처절한 해명을 무시하고 귀를 닫았던 그는 이제 반대로 누구에게도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무원의 지옥 속에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어젯밤 스텔라가 지었던 차갑고 오만한 미소를 떠올렸고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포식자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었는지 깨달았다. 타워의 집무실로 돌아와 스텔라는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강민재의 처절한 몰락 과정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비서실장은 강민재가 모든 연락수단을 동원해 애타게 만남을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멀었어. 그 쥐새끼가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뼈만 남을 때까지 완벽하게 말려 죽여버려. 내일 아침까지 태양그룹의 모든 계열사 어음을 막아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부동산 자산까지 모조리 가압류해버리도록 해. 그녀의 잔인한 지시는 단 하나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완벽하고 끔찍한 파멸만을 철저하게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회사가 쑥대밭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유라는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어젯밤 파티에서 겪었던 기분 나쁜 수모는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이 누리는 이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일상에 도취되어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꿀맛 같은 휴식은 갑작스럽게 울린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히스테릭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늙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는 유라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강하게 짓눌렀다. 이 쓸모없는 년아,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해.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재수가 없어서 멀쩡하던 회사가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 시어머니의 저주에 가까운 폭언의 유라는 아연 실색하여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화려한 태양그룹의 본가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바닥에는 산산조각이 난 고급 도자기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소파에 주저앉아 지싱동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유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당장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어머니,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가 망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손찌검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유라의 뺨을 거칠게 올려붙이고는 핏발 선눈으로 그녀의 옷깃을 틀어주며 악독하게 소리를 질렀다. 뉴스도 안 보고 사냐, 이 멍청한 년아.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부도 위기라는 기사가 사방에 도배되었는데
너는 밖에서 그 비싼 돈을 처바르며 뒹굴고 있었어. 서아 그 불쌍한 애를 내쫓고 굴러들어온 돌이 기어코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그녀의 표독스러운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선물을 안겨주며 가식적인 칭찬을 아끼지 않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하여 뺨을 때리자 유라는 극심한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6년 전 서아를 함께 모함하고 쫓아냈던 끔찍한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기가 닥치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시어머니의 비열한 태도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서아를 불쌍하게 여겼다고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그 여자를 차가운 눈밭에 내쫓자고 부추긴 건 다름 아닌 어머니잖아요. 유라 역시 지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보며 악을 썼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완벽했던 고부관계는 결국 돈과 권력이라는 얄팍한 모래 위에 지어진 아슬아슬한 허상에 불과했고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서로를 물어뜯는 흉측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화병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 깨뜨렸고 시어머니는 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거실은 순식간에 추악한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소동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는 악의 다툼 그 자체였으며 밖에서 옥죄어오는 스텔라의 덫보다 더 참혹한 내부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열리며 강민재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엉망이 된 거실 꼴을 보자마자 그의 눈동자에는 억누를 수 없는 광기가 번뜩였다. 다들 미쳤어. 회사가 지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는데 집안에서 이따위 개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의 끔찍한 사자 후에 놀란 두 여자는 난투극을 멈추고 굳어버렸지만 강민재는 이미 이성을 잃고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 그는 유라의 팔을 짐승처럼 거칠게 잡아 끌어 바닥에 패대기 쳤고 6년 전 서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잔혹한 폭력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현재 아내에게 고스란히 쏟아냈다. 바닥에 나뒹군 유라는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독사 같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애정조차 산산조각이 나며 지독한 원망만이 깊게 자리 잡았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아를 몰아내고 당신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까지 불사했는데 그녀의 처절한 악다구니는 오히려 강민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고 집안은 욕설과 비명으로 가득 찬 생지옥으로 변했다. 화려한 대저택을 감싸고 있던 기만적인 우아함의 껍데기는 완전히 벗겨졌고 오직 가장 추악하고 밑바닥에 깔린 인간의 본성만이 날 것 그대로 역겹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거대한 타워의 최상층에서 스텔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강씨 일가의 끔찍한 집안꼴을 상세히 보고받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미소를 다시 한번 가만히 머금었다.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는 꼴이 아주 볼만하군. 가장 밑바닥의 공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역겨운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 그녀는 최고급 레드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들어 올려 멀리 보이는 서울의 잿빛 스카이라인을 향해 조롱하듯 가볍게 건배를 제의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져 내리는 붉은 와인의 빛깔은 태양 그룹이 흘려야 할 비참한 피눈물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듯 매혹적이고 잔인하게 빛났다. 오후가 되자 시장의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인 파국으로 치달았고 태양그룹이 발행한 대규모 기업 어음이 일제히 결제 불능 상태에 빠지며
연쇄 부도의 끔찍한 신호탄을 무자비하게 쏘아 올렸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태양그룹의 처참한 몰락을 대서특필하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끝없이 쏟아냈고, 주주들은 회사로 몰려와 문을 부수고 강민재의 목을 내놓으라며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강민재는 굳게 닫힌 사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술에 취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한탄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동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만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6년 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대가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발버둥 쳤다. 끝내 버티지 못한 강민재는 최후의 발악으로 본사에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스텔라를 만나겠다는 굴욕적인 결심을 하고 비틀거리며 회사 밖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맹렬한 플래시 세례와 분노한 주주들의 거친 계란 투척을 온몸으로 비참하게 맞아가며 그는 간신히 차에 올라탔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를 향한 저주로 가득했다. 잘 나가는 젊은 재벌 총수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무능한 경영자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렸고, 그의 인생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나락으로 무섭게 추락하고 있었다. 핏물로 얼룩진 그의 시선은 오직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인 스텔라를 향해 병적으로 집착하며 미친 듯이 차를 몰게 만들었다. 타워의 차가운 로비에 도착한 강민재는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저지당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스텔라 본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참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본부장님을 뵙게 해주시오. 내가 모든 권리를 다 넘길 테니 제발 회사만은 살려달라고 전해주시오. 무릎이 찢어지고 정장이 흙먼지로 더럽혀진 그의 모습은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패배자 그 자체였다. 경호원들은 감정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닥으로 차갑게 내동댕이 쳤고,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 섞인 시선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재벌 후계자의 몰락을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었다. 통해 로비의 상황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스텔라는 강민재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애원하는 비참한 꼴을 보고서야 아주 미세하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다가와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얼음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아직 내쫓지 말고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다리게 해. 지옥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남자의 뼛속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새겨질 때까지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녀의 잔인한 관용은 강민재에게 일말의 희망을 고문 도구로 삼아 그의 영혼을 더욱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는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이었다. 1시간이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스텔라는 마침내 강민재를 회의실로 올려보내라는 짧은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처참한 몰골의 강민재가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스텔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바닥에 엎드려 그녀의 구두코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로 비참하게 매달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본부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지분을 원하시는 만큼 다 드릴 테니 부디 회사를 부도 처리하는 것만은 멈춰주십시오. 거대한 재벌 그룹의 총수가 일개투자회사의 본부장 발밑에서 구걸하느니 기괴한 광경은 권력의 무자비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스텔라는 바닥에 엎드린 그의 정수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얄팍한 목숨줄을 살려두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제안이긴 하지만 당신의 그 썩어빠진 지분 따위는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강 사장님은 여전히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허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군요. 그녀의 잔인한 조롱에 강민재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파르르 떨렸지만 지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기어 다니라고 하면 기고 짖으라고 하면 짖겠습니다. 제발 이 지옥 같은 상황만 끝내주신다면 평생 당신의 충견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6년 전 자신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버렸던 전처와 똑같이 생긴 여자 앞에서 그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스텔라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역겨운 벌레 같은 놈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했었는지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지독한 구역질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좋습니다. 강 사장님. 당신의 그 눈물겨운 애원이 꽤 진심처럼 들리니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죠. 당장 내일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스텔라의 나지막한 지시에 강민재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듯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거대한 구원의 자금을 수혈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그는 임시 주주총회가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끔찍한 단두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텔라는 속으로 조소를 삼키며 이 어리석은 남자가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완벽한 덫을 마무리했다. 강민재가 회의실을 나간 후 스텔라는 뻐근한 목을 가볍게 돌리며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타오르며 지는 저녁 노을을 차가운 시선으로 무심히 응시했다. 지난 6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왔고 이제 그 지독했던 복수극의 찬란한 클라이맥스가 내일로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모든 거짓된 껍데기를 잔인하게 벗겨내고 그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여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파멸을 안겨줄 시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피로 물든 이 거대한 사냥의 마지막 일격을 위해 자신의 차가운 이성을 한층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유라는 엉망이 된 저택에서 홀로 차가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강민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으며 유라를 지켜주던 화려한 방패막이들은 모두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독한 짓들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무자비하게 베어버리려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손톱을 물어뜯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아침 주주총회에서 터질 끔찍한 폭탄이 자신의 얄팍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책상 서랍을 연 스텔라는 6년 전 유라가 거짓으로 꾸며냈던 가짜 임신 진단서와 태양그룹의 막대한 비자금 내역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 파일들을 조용히 매만졌다. 이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들은 내일 아침 강민재와 한유라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와 사회적인 사형대에 동시에 세울 가장 무서운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스텔라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욱 차갑고 잔혹하게 번뜩였고 그녀의 심장 박동은 다가오는 피비린내 나는 처형식을 기다리며 흥분과 기대로 거칠게 뛰고 있었다. 이제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는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맹렬한 속도로 굴러가며 파멸의 종착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고 태양그룹 본사 아픈 일은 시간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난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회사의 존폐가 완전히 걸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기에 대규모 경찰 병력까지 동원되어 철통 같은 통제선을 구축했지만 사람들의 맹렬한 분노를 막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강민재는 핏기가 전혀 없는 굳은 얼굴로 검은색 세단에서 간신히 내렸고 사방에서 미친 듯이 터지는 플래시 세례와 날카로운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힘겹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한 미소를 짓던 젊은 재벌 총수의 얼굴에는 이제 극도의 피로와 숨길 수 없는 처절한 공포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주총회장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도 오직 스텔라 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경영권을 넘기겠다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했으니 그녀가 자비를 베풀어 막대한 자금을 다시 수혈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켰고 서둘러 회의장 옆에 마련된 조용한 대기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황급히 옮겼다. 그곳에는 이미 완벽한 승리자의 자태를 뽐내며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 절대 권력자 스텔라가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 문을 닫자마자 강민재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미련 없이 내던지고 스텔라의 구두 코앞에 짐승처럼 무릎을 꿇으며 처절하게 매달렸다. 본부장님, 오늘 총회에서 부디 태양그룹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이토록 간절히 엎드려 빕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분과 권리를 남김없이 바칠 테니 제발 저를 이 지옥 같은 위기에서 한 번만 구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고 과거에 오만하고 잔인했던 재벌 후계자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꼴이었다. 스텔라는 바닥을 박박기는 그의 추악한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역겨움과 통쾌함이 교차하는 미소를 지었다. 강민재, 당신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인간이군요. 스텔라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익숙한 호칭의 변화에 강민재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시야에 맺힌 스텔라의 얼굴은 그녀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기시감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선명하고도 끔찍한 윤곽으로 무섭게 맞춰지고 있었다. 스텔라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짙은 원한이 서린 서늘한 눈동자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6해 전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던 그 끔찍한 겨울밤을 설마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네가 그토록 잔인하게 내쫓았던 내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던 그 지옥 같았던 순간을 말이야. 스텔라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름 끼치는 과거의 기억에 강민재는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격렬하게 떨며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비현실적인 공포가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고 눈앞에 서 있는 압도적인 권력자가 바로 자신이 무참히 짓밟고 버렸던 윤서아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의 숨통이 턱 막혀버렸다. 서아, 아니 윤서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너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강민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고 극도의 혼란과 공포로 인해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자신이 목숨줄을 구걸하며 굽신거렸던 거대한 금융제국의 지배자가 바로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버렸던 전처라는 참혹한 진실은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붕괴시켰다. 스텔라는 거대한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은 맹수처럼 여유롭게 다가가
바닥에 주저앉은 강민재의 턱을 차가운 구두코로 잔인하게 들어올리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네가 나에게 안겨준 그 끔찍한 절망의 깊이에 비하면 지금 네가 느끼는 이 하찮은 공포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 오늘 네 모든 것을 찢어 밝혀주마. 밖에서 총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스텔라는 강민재를 벌레 보듯 차갑게 밀쳐내고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회의장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강민재는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로 경호원들에게 짐승처럼 질취당하듯 끌려나와 수많은 카메라와 주주들이 가득 찬 거대한 단상 위로 억지로 내동댕이 쳐졌다. 회의장 한 구석에는 겁에 질린 표정을 애써 숨기며 화려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한유라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녀 역시 곧 다가올 끔찍한 지옥의 불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날카로운 시선과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빛이 단상 위를 비추며 태양그룹의 마지막 처형식을 위한 잔혹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단상의 정중앙에 마련된 대주주의 자리에는 당연하다는 듯 스텔라가 오만하고 당당한 자세로 착석했고 장내의 모든 웅성거림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짓눌려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강민재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덜덜 떨며 마이크 앞에 섰지만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입술만 달싹거릴 뿐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텔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금속성 마이크를 손에 쥐었고 그녀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장의 묵직한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아시아 총괄 본부장이자 태양그룹의 최대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로서 지금 이 시간부터 강민재 사장의 모든 경영권 박탈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스텔라의 파격적이고 무자비한 해임 선언에 장내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성난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강민재를 향해 썩은 계란과 오물들을 미친 듯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강민재는 쏟아지는 오물을 온몸으로 뒤집었으며 단상 아래로 웅크렸고 한유라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녀를 향한 스텔라의 복수는 이제 겨우 예열을 마친 상태였다. 경영 무능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 중 아주 가벼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이 더러운 일가가 숨겨왔던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범죄의 민낯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스텔라가 손짓하자 단상 뒤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다.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한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자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끔찍한 조세 포탈 증거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민재와 한유라가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 개인적인 사치와 도박에 탕진한 추악한 내역들이 날짜와 금액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세하게 폭로되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의 입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욕설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가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강민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헐떡거렸다. 저것은 전부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회사의 돈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한유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처절하게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은 스텔라의 차가운 코웃음을 유발할 뿐이었다. 스텔라는 무대에 선 유라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며 그녀의 심장을 단숨에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의 일격을 자비 없이 준비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한유라 씨. 당신이 그토록 조작과 연기에 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가장 완벽하고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죠. 다시 한번 스크린에 화면이 전환되자 회의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스피커에서는 6년 전 한유라와 산부인과 의사가 나누었던 은밀하고 역겨운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제가 임신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원장님과 저 단둘만의 비밀로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강민재, 그 멍청한 남자를 속이려면 완벽한 가짜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거에게 뇌물이 오가는 장면과 함께 유라가 임신을 거짓으로 꾸며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끔찍한 육성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총회장 구석구석으로 잔인하게 퍼져나갔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장내는 말 그대로 무덤처럼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곧이어 6년 전 태양그룹 저택의 계단 영상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모두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영상 속의 한유라는 계단 위에서 윤서아가 자신을 밀친 것처럼 교묘하게 각도를 잡더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져 굴러떨어지는 충격적인 자작극을 벌이고 있었다. 심지어 미리 준비해둔 붉은색 가짜 피를 자신의 치맛자락에 덕지덕지 바르며 서아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치밀하게 연기하는 모습이 단 1초의 여과도 없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자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악녀의 실체가 완벽하게 벗겨졌다. 스크린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강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마치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충격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6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려 했던 아이는 애초에 존재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버렸던 아내는 억울하고 끔찍한 모함의 희생양이었다는 잔혹한 진실이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고개를 서서히 돌려 단상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서 있는 한유라를 향해 원기와도 같은 소름 끼치는 시선을 천천히 고정시켰다. 그의 모든 인생과 가정을 박살낸 진정한 악마가 바로 자신의 곁에서 숨쉬고 있었다. 여보, 저건 전부 여여야이에요. 열하나, 열하나나, 열하나, 열하나, 절하나, 열하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요. 제발 내 말을 믿어줘요. 유라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강민재의 소매를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허무한 소음에 불과했다. 강민재는 유라의 손을 짐승처럼 거칠게 뿌리치더니 입에서 거품을 물며 야수 같은 괴성을 내지르고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단상 위에서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이 끔찍하고 더러운 악마 같은 년 내년이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놨어. 오늘 여기서 당장 찢어 죽여버리겠어. 강민재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유라의 목을 두 손으로 무자비하게 졸랐고 그녀는 캑캑거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광기에 휩싸인 성인 남자의 악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단상 위는 순식간에 끔찍한 살인 미수 현장으로 변해버렸고 기자들은 이 전대미문의 재벌가 막장 난투극을 전 세계에 타전하기 위해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려댔다.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급히 무대 위로 뛰어올라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강민재를 간신히 뜯어말렸지만 한유라는 이미 목에 끔찍한 피멍이 든 채로 바닥에 쓰러져 반실신 상태였다. 이로써 그들이 자랑하던 상류사회의 우아한 가면은 완벽하고도 가장 추악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단상 아래의 주주들은 이 구역질 나는 부부의 끔찍한 밑바닥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쓰레기를 보듯 침을 뱉었고 경찰은 곧바로 경제범죄와
폭행 혐의로 두 사람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민재는 양팔이 경찰에게 결박당한 채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원망과 절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꼿꼿하게 서 있는 스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와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6년 전 눈밭에 버려져 처절하게 울부짖던 윤서아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가장 완벽하고 자비 없는 복수극을 완성한 심판자의 서늘하고 잔혹한 미소만이 강민재를 향해 화답하고 있었다. 스텔라는 강민재가 무너져 내리는 꼴을 단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끝까지 지켜보며 지난 6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깊은 원한을 비로소 토해냈다. 그녀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준비한 이 거대한 단두대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철저하게 파멸하는 길을 걸어갔다.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경찰차로 구겨 넣어지는 두 사람의 끔찍한 몰골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끝없는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완벽한 서막이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썩은 나무는 마침내 뿌리째 뽑혀나가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아수라장이 된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오자 바깥에는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 구름이 걷히고 눈부시게 맑고 화창한 태양이 잿빛 도심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스텔라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차가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들고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짓눌려 있던 어깨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다. 피 튀기는 복수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승리자로서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으며 그녀를 호위하는 비서진들의 표정에도 벅찬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모든 거짓과 악독한 죄악을 완벽하게 심판하고 불태워버린 자리에 그녀는 오직 자신만의 새로운 제국을 굳건하게 세워 올렸다.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에 올라탄 스텔라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태양그룹의 간판을 무심하게 응시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과거에 얽혀있던 낮고 질긴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냈다. 이제 다시는 가련한 윤서아의 이름으로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직 막강한 권력과 불을 거머쥔 스텔라 윤으로서 찬란한 미래만을 쟁취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어 아들 레오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바라보았고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진심이 담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눈부신 빛뿐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철창 안에서 강민재는 수의를 입은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 끔찍한 후회의 눈물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쓰레기 같은 감정이었다. 자신이 지독하게 멸시했던 전처가 거대한 권력을 쥐고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참담한 패배감과 한유라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지독한 수치심이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남은 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발버둥치며 서서히 미쳐갈 운명을 맞이했고 그것은 스텔라가 내린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의 비참한 말로는 끔찍하도록 초라했다. 독방에 수감된 한유라 역시 피멍이 든 목을 움켜쥐고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긁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교계의 여왕을 꿈꾸던 그녀의 허영심은 시궁창에 처박혔고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수십 년의 긴 징역형과 세상 사람들의 끔찍한 조롱 섞인 손가락질 뿐이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고 짓밟으며 쌓아 올린 그녀의 가짜 인생은
스텔라의 예리한 칼날 단 한 번의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났으며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수장되었다. 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잔인하게 집어삼켰다. 호텔로 돌아온 스텔라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6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지독한 복수의 피비린내를 씻어내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죽음을 결심했던 그녀를 살린 것은 뱃속의 작은 생명이었고 그 생명과 함께 일궈낸 이 거대한 승리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눈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녀는 물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의 태양은 더 이상 태양 그룹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부활한 스텔라 윤의 세상을 비추며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엄숙하고 거대한 대법정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차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오만함을 하늘을 찌를 듯 과시했던 태양그룹의 전 사장 강민재와 그의 아내 한유라가 초라한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권력자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다가올 끔찍한 심판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늘한 표정을 지은 스텔라가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꿰뚫어보며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엄한 표정의 재판장이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넘기며 그들이 저지른 경악스러운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무거운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하자 장내에는 간헐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피고인 강민재는 태양그룹의 막대한 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여 개인적인 사치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고의로 파산하게 만든 악질적인 경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한유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조작하고 끔찍한 자작극을 벌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악독하다. 법과 도덕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자신들만의 추악한 성을 쌓아 올린 이들의 죄악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절정에 달하며 마침내 그들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최종 판결의 순간이 다가오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피고인 강민재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한유라에게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폭행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묵직하고 단호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한유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려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거대하고 화려한 모래성은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뿐이었다. 강민재의 끔찍한 몰락과 함께 과거 태양그룹의 거만한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서아를 짐승처럼 핍박했던 악독한 시어머니의 비참한 결말 역시 세상에 적나라하게 알려지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구속과 회사의 완벽한 파산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잃고 끔찍한 광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결국 그녀는 허름한 외곽의 폐쇄 병동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하루 종일 허공을 향해 자신의 잃어버린 돈과 명예를 부르짖으며 발작을 일으키는 비참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렸다.
평생을 돈과 권력이라는 얄팍한 잣대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녀의 추악한 말로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탐욕의 감옥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 끔찍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주인이 사라진 태양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경영 공백과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파산 보호 신청을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때 그룹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헐값이 되어버린 태양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순식간에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며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는데 성공했다. 스텔라의 치밀하고 자비 없는 지휘 아래 거대한 태양그룹의 흔적은 서서히 지워지고 모든 인프라와 자산은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완벽하게 흡수되어 버렸다. 썩어빠진 과거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스텔라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금융계의 전설적인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절대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모든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 뒷문으로 빠져나온 강민재와 한유라는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뜨지 못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이끌려 비틀거리던 그들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승리자의 자태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스텔라 윤의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최고급 세단 앞에 등을 기대고 선 스텔라는 마치 이 세상의 권력을 쥔 여왕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끔찍한 몰골을 감상하고 있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쫓겼던 여자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민재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스텔라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양옆을 굳건하게 지키는 경찰관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처참하게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서아,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그 악마 같은 한유란 연에게 속아서 너의 진심을 몰라봤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추악한 얼굴을 치켜들고 수갑찬 손을 비비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스텔라의 눈동자에는 단 한 치의 동요나 연민조차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파멸의 늪에 빠진 후에서야 과거를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구역질 나는 이기심은 오히려 그녀의 서늘한 경멸만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옆에 무릎 꿇은 한유라 역시 피멍이 가득한 목을 쥐어뜯으며 스텔라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알 수 없는 원망 섞인 저주를 쏟아내고 있었다. 네가 다 망쳐놨어. 스텔라, 내년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살 수 있었는데 네가 나의 찬란한 인생을 다 박살낸 거야. 자신의 죄악을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녀의 비루한 바닥은 악녀라는 수식어조차 아까울 정도로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다. 스텔라는 바닥에서 발악하는 두 마리의 추악한 벌레들을 마치 쓰레기를 관찰하듯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잠시 응시하다가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민재, 한유라,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지옥 불 속에서 평생토록 서로를 물어뜯고 원망하며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도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여름의 뙤약볕조차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고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두 사람의 썩어빠진 심장 한가운데를 무자비하고 정확하게 꿰뚫었다. 내가 받은 고통의 대가는 이미 이 거대한 세상이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으니 이제 내 손에 당신들 같은 더러운 쓰레기들의 피를 묻히는 일은 영원히 없을 거야. 스텔라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차갑게 미소 짓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그녀의 구두 소리가 그들의 비명소리를 짓밟으며 멀어졌다. 등 뒤로 호송차의 육중하고 차가운 철문이 쾅하고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텔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응어리마저
깨끗하게 부서져 내렸다. 지난 6년 동안 빠짐없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괴롭혔던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완전하게 풀려나는 찬란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투명하게 갠 서울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복수기가 아닌 당당하게 일어선 스텔라 윤으로서의 온전한 자유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났으며 이제 그녀가 걸어가야 할 앞길에는 결코 시들지 않는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스텔라가 탄 차량이 향한 곳은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니라 서울 외곽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저택이었다. 6년 전 눈밭에 버려졌던 끔찍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그녀가 특별히 고심해서 마련한 이 공간은 오직 그녀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안식처였다. 정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차에서 내린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해맑게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레오였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는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듬직하고 권력 있는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진으로 그룹 내에서도 스텔라의 외조부 다음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젊고 유능한 핵심 임원이자 6년간 그녀의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냉혹한 복수의 길을 걸어야 했던 스텔라가 유일하게 무장 해제하고 기대어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따뜻한 그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도진이었다. 그는 스텔라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그녀의 곁에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쏟아주었다. 그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스텔라의 멍든 심장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녹여내며 그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어머니, 오늘 텔레비전에서 뉴스 봤어요. 아주 멋지게 나쁜 악당들을 전부 다 무찌르셨던데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강한 여왕님 같아요. 레오가 스텔라의 품에 와락 안기며 자랑스럽다는 듯 환하게 웃자 그녀는 벅찬 행복감에 젖어 아이의 이마에 다정하고 따뜻한 입맞춤을 수없이 퍼부었다. 그 끔찍하고 절망적이었던 고통 속에서도 뱃속에 이 작은 아이 하나만을 살리겠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찬란하고 완벽한 승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 레오야. 엄마가 다시는 그 어떤 나쁜 괴물들도 우리 레오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다 쫓아냈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기만 하면 돼. 스텔라가 레오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을 때 도진이 부드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다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스텔라.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겁고 지독했던 짐들을 이제는 전부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 자신만의 눈부신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그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는 거센 폭풍우를 견뎌낸 그녀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위로였고 스텔라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고개를 기대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거짓을 물리치고 존엄을 완벽하게 되찾은 그녀에게 이 남자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은 승리의 전리품보다 더 값진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 한때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절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시어머니의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어리석게 착각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갔었다. 하지만 철저한 배신과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후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산이 되어 비바람을 막아내는 강인한 통치자로 거듭났다. 그 잔혹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상처들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명검으로 완벽하게 재련되었다. 이제 그녀는 아시아 지역의 완벽한 지배자이자 레오의 든든한 어머니, 그리고 이도진이 평생토록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여자로 우뚝 섰다. 정원의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스텔라의 머리칼을 상쾌하게 흩날렸고, 그녀는 도진의 따뜻한 손을 굳게 맞잡은 채 석양이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고요히 응시했다. 복수라는 무거운 숙제를 완벽하게 끝마친 그녀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과 눈부시게 찬란한 행복의 시간들만이 축복처럼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다. 태양 그룹의 강민재와 한유라는 끔찍한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썩어가겠지만, 스텔라의 세상은 매일매일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찬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지난 6년간의 끔찍했던 악몽에 영원하고도 완벽한 마침표를 흔들림 없이 깊게 찍었다. 며칠 후 거대한 자본은 한국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며 스텔라의 압도적이고 눈부신 지위 아래 끝없는 성장의 궤도를 강력하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언론들은 무너진 태양그룹의 추악한 말로를 연일 조롱하며 짓밟는 한편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여제로 등극한 스텔라윤의 천재적인 행보에 뜨거운 찬사를 쏟아냈다. 그녀는 썩어빠진 구시대의 기업 문화를 철저하게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며 기업가로서의 뛰어난 철학과 압도적인 비전을 당당하게 증명했다. 단지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권력의 지배자로서 그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 끔찍한 감옥의 독방에 갇힌 한유라는 면회조차 오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바닥에 떨어진 쉰내, 나는 밥알을 주워 먹는 처절한 짐승으로 전락해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에 집착하던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졌고, 밤마다 스텔라의 환영에 시달리며 벽에 머리를 찢는 끔찍한 광기를 보이며 파괴되어 갔다. 강민재 역시 폭력적인 죄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내쫓았던 서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들이 흘리는 고통의 눈물은 스텔라가 겪었던 절망에 비하면 먼지처럼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 잔혹한 형벌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화창한 봄날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미혼모와 소외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의 대규모 자선 행사가 수많은 인사들의 참석 속에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스텔라는 순백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라 세상의 편견과 폭력에 버려진 여성들을 위해 막대한 금액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6년 전 눈밭에서 죽어갈 뻔했던 그녀는 이제 막강한 힘과 자본을 방패 삼아 벼랑 끝에 선 연약한 생명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따뜻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과정 속에서 가장 눈부시고 단단한 빛으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치유되고 있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도지는 펜트하우스 전체를 아름다운 붉은 장미와 은은한 촛불로 가득 채워 스텔라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 로맨틱한 프러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고 여왕의 자리에 오른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바치기 위해 그는 완벽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다. 스텔라가 펜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동화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그녀의 차가웠던 두 눈은 벅찬 감동으로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도진의 듬직한 모습은 그녀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단 하나의 눈부신 기적이자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였다. 스텔라, 지난 6년간 당신의 그 아프고 치열했던 걸음들을 지켜보며 나의 심장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뛰었소. 이제는 나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웃게 해주시오. 도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스텔라는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헌신을 약속하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부드럽게 끼워 주었다. 서로를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이 두 사람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쌌고,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들은 이 완벽한 행복의 순간 속으로 녹아내리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버림받고 쫓겨났던 가련한 윤서아의 비극적인 운명을 영원히 끊어내고 사랑과 권력을 모두 거머쥔 완벽한 승리자 스텔라 윤으로서 새로운 삶의 장을 활짝 열었다. 다시 몇 년의 시간이 물 흐르듯 평화롭게 지나고 어느 화창하고 따뜻한 가을날 스텔라와 도진 그리고 훌쩍 자란 레오는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한가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푸른 바다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뛰어가는 레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스텔라는 자신의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두 번째 생명의 태동을 느꼈다. 도진은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눈부신 해변의 풍경은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하고 찬란한 세계였다. 악몽 같은 과거는 이제 아주 먼 전생의 이야기처럼 흩어졌고, 그녀의 심장에는 오직 오늘과 내일을 향한 벅찬 희망과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만이 가득 차올랐다. 6해 전 그날 밤은 유난히도 차갑고 잔혹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끔찍한 겨울의 기억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윤서아는 거대한 태양그룹의 후계자인 강민재의 아내로서 묵묵히 헌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한 배신뿐이었다. 화려한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던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무정하게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과 남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진실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오직 악독한 거짓만이 저택을 가득 채우며 서아를 어두운 벼랑 끝으로 무자비하게 몰아세우고 있었다. 악독한 내연녀 한유라는 임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치밀하고 끔찍한 자작극을 벌여 서아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웠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유라를 안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던 강민재의 얼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악몽이 되어버렸다. 네가 감히 내 아이를 죽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는 서아의 절박한 해명 따위는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채 이미 서명이 완료된 이혼 서류를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 던졌다. 그 순간 서아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배신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얇은 옷차림 그대로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으로 쫓겨난 그녀는 얼어붙은 길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눈물을 쏟아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져가던 그 비참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연약한 생명은 죽음을 생각했던 그녀의 흔들리던 마음을 강렬하게 다잡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구원의 빛이 되어 주었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희들에게 이 지옥을 똑같이 돌려주겠어. 그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얼어붙은 땅에 손톱이 부러지도록 깊은 원한을 새기고 또 새겼다.